재학 중인 이인홍이라고 합니다. 우선 UT에서의 첫 1년을 무사히 마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4.0 이상의 크레딧을 따셨고 RCM 100, 이퀄100에서 67점 이상, MAT 133에서 50점 이상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로트만 커머스 학생으로서 서브젝트 포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로트만 커머스는 크게 어카운팅, 파이낸스 앤드 이코노믹스, 그리고 매니지먼트로 나누어지며 2학년 때는 겹치는 전공 과목이 많으므로 과를 변경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듯합니다. 어카운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카운팅은 크게 파이낸셜 어카운팅, 매니저리얼 어카운팅, 어디팅, 텍세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러로 세분화됩니다. 2학년 때는 기본적인 파이낸셜 어카운팅과 매니저리얼 어카운팅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RSM 219, 220, 221은 파이낸셜 어카운팅, RSM 222는 매니저리얼 어카운팅, RSM 225는 비즈니스 러 과목입니다. 파이낸셜 어카운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파이낸셜 어카운팅은 어떠한 회사 정보를 이용하는 외부인들을 위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작성하는 데 쓰이는 회계인데요. RSM 219는 초급 회계로서 계산 방법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고 RSM 220은 중급 단계의 회계 개념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RSM 221 역시 중급 회계인데 220과는 달리 테크니컬한 내용이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특히 221은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2학년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3학년 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매니저리얼 어카운팅은 파이낸셜 어카운팅과는 달리 기업의 내부 이용자, 즉 경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인데요. RSM222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RSM 225는 상법 과목으로서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전반적인 어카운팅에 대해 배우셨다면 3학년 때는 좀 더 심화된 회계 과목을 접하게 됩니다. 우선 난이도가 더 높은 파이낸셜 어카운팅과 매니저리얼 어카운팅 과목을 듣게 되며 어디링과 텍세이션 코스 또한 듣게 되는데 어디링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느 회사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가 절차나 원칙에 어긋남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목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링 개념뿐만 아니라 2학년 때 배우셨던 어카운팅 개념 또한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셔야 과제나 시험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면 상급 레벨의 어카운팅 과목과 CA 자격증 획득에 관련되는 과목들을 들으시게 됩니다. 토론토 대학 어카운팅의 장점으로는 우선 CA와 같은 자격증 시험들을 위한 필수 코스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4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CA 시험 대비 과목들을 듣게 되는데 시험 포맷 등이 실제 CA 시험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트만 커머스 커리어 센터에서는 졸업 후 회계법인으로 취직하고 싶은 어카운팅 학생들을 위해 먹 인터뷰나 팩스와 같은 유용한 인포메이션 세션이나 이벤트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어카운팅 학생들은 로트만 커머스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모두 이수하시면 졸업에 필요한 RSM 리퀘어먼트를 자동으로 충족하시게 됩니다. 굳이 다른 RSM 일렉티브를 듣지 않아도 돼서 편하실 수 있는데 만약 다양한 과목을 들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단점으로는 다른 스트림들에 비해 플렉시빌리티가 적고 다른 RSM 일렉티브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스트림들은 종종 고대나 다른 학교에서 이수를 하면 트랜스퍼가 가능한 과목들이 있는 반면 어카운팅 과목들은 상대적으로 트랜스퍼가 되는 과목들이 적습니다. 이제 어카운팅을 졸업하고 주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 후 캐나다에서 CA나 CMA, CGA 자격증을 따고자 합니다. CA, CMA, CGA 모두 캐나다에서 널리 통용되는 회계사 자격증으로서 세 가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CA는 감사 기능을 가지는 회계사로서 회계사 중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 있고 CGA는 CA와 하는 일은 흡사하지만 상장 기업의 회계 업무는 수행할 수 없는 회계사입니다. CMA는 CGA와 CGA와는 달리 회사 내부 경영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수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졸업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거나 미국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인정되는 AICPA 자격증을 따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KCC 선배님들 중에 현재 필드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새 학년이 시작되면 커리어 세미나를 통해서 선배님들과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예정이니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선 전반적으로 어카운팅 과목들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수업 전에 교수님이 어사인한 리딩은 꼭 읽어보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2학년 초반에 리딩을 안 하고 수업을 들었더니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리딩은 꼭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에게도 해당되지만 특히 테크니컬한 과목은 교수님께서 서제스트한 프로그램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파티시페이션 포션이 증가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번이라도 발표를 해서 교수님께 눈도장을 찍는 것도 좋고, 만약 발표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포털에 있는 디스커션 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1학년을 마치고 처음 맞이하는 여름방학인데 딱히 어카운팅 교과서를 구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시중에 판매되는 회계 관련 서적 한 권 정도 사서 읽어보는 것 정도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심심할 때 읽어보시면서 회계가 어떤 것인지 한번 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게다가 1학년 학생들이 회계 법인에서 인턴 자리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최소한 3학년 이상의 과정을 마친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턴 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방학을 즐기시며 2학년 생활을 위한 에너지 충전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